캐나다 부동산 시장은 2008년 이후에 그러니까 연간 하락이 최초로 기록된 하래라고 합니다. 오늘은 최근에 나온 로얄 르페이지 보고서와 또 대략적인 또 경제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보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르페이지에서 나온 최신 보고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이 금융위기죠. 금융위기 이후로 처음으로 나온 연간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조금씩 올라가더라도 연간으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 계속 올라가는 추세였던 거죠. 연간 하락으로 2008년 이후로 거의 15년 만에 지금 나온 최초의 하락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보고서 내에서도 야, 이거 헤드라인 그래핑이다. 이거 약간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이목을 집중하기 위해서 나온 중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어조를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2022년에는 캐나다 전체 가격입니다. 전체 통틀어서 가격이 75만 7,100불이고요. 그 전해랑 비교했을 때는 2.8%가 떨어진 가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전해랑 비교했을 때는 전체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떨어진 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피크 대비를 했을 때는 뭐 15%나 20% 정도 떨어진 데도 있었지만 자, 지역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한 게 캐나다 전체적으로 2.8%가 떨어졌고요. 네, 그레이터 토론토가 거의 뭐 4.5% 가까이, 밴쿠버 같은 지역이 3.2%. 네, 몬트리올은 작년에도 한 2% 이상 올랐고요. 오타와는 마이너스 3%. 그리고 위니펙도 뭐 1% 정도, 헬리팩스는 4% 정도. 뭐 레지나는 비슷하고 에드몬턴도 살짝 떨어졌는데 캘거리는 세상에 작년에 거의 3.78%뭐 가까이 올랐네요. 거의 4% 가까이 오른 활동량을 보여줬습니다. 뭐 오일앤가스 가격 때문에 이제 저런 상승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캐나다 이제 부동산 협회 자료에서는 작년에 한 2월이나 3월달에 피크를 친 이후로 19%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전국 평균인 거예요. 그죠? 네, 이런 게 이제 이런 자료가 있었고요. 우리가 물론 이 업체는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업체긴 하지만 이제 부동산 시장에 그 브로키지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사람들이 많이 사고 팔아야 이익을 버는 구조고 이익을 받는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조금은 낙관적으로 보는 경향은 있긴 있어요. 이제 그런 거 좀 감안하시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서 주목하고 있는 점은 캐나다 시장이 아주 피크를 쳤을 때, 그러니까 작년에 2월, 3월 달에 집 산 사람은 0.68%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1%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이 가격을 좀 높여놨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피크를 친 가격은 사실은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다. 그 가격 대비해서 지금 거의 20% 가까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게 거기에서 큰 의미를 찾을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주도 그런 말은 써 있지는 않지만 제가 읽어봤을 때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헤드라인은 약간 이제 주목을 끌기 위한 것들이었지 사실은 정말 작은 1%만이 그런 가격을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래서 이제 하우징 서플라이 쇼티지와 그리고 그 몰려오는 뭐 이민자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시 한번 이제 주택 시장을 반등시킬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주요 요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로얄 르페이지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네요. TD뱅크, RBC 뭐 여러 업체들이 동시에 지금 비슷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2023년에는 이제 어느쯤에는 한번 바닥을 찾고 반등할 거라는 걸 제가 뭐 몇 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로얄 르페이지도 뭐 비슷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 조건으로 인터레스트가 안정화된다면 바이어들이 마켓으로 들어올 확률이 있고, 그리고 캐나다는 계속해서 지금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민자도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와이드 스프레딩 쇼티지 오브 홈, 집의 공급은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쯤 되면 여기서 말이 좀 재밌는 말이 있어요. Many sideline buyers. 그러니까 사이드라인 옆으로 늘어선 게 이게 관망하고 있는 거죠. 사지 않고 옆에서 쭉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때쯤 되면 이제 시장 마켓으로 돌아올 것 같다. 그때 되면 다시금 시장은 반등할 것 같다라는 게 로얄 르페이지 주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이제 프렌즈 마켓이라고 하는 게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말로 하면 약간 미친 마켓이에요. 그럼 미친 마켓이 아니라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집을 꼭 사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하우징이 부족하고 인구는 늘고 있고 이민자도 늘고 있다는 그런 가정하에
아주 완만한 그런 상승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뭐 다른 은행 보고서하고 크게 다르진 않지만 어쨌든 로얄 르페이지는 좀 더 많은 다양한 어떤 리즌을 들면서 내년쯤에 올해네 올해 뭐 봄 이후에 여름쯤엔 어느쯤에는 하여간 반등을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다음은 에너지 가격이 아마 크게 떨어질 걸 기대하지 마라. 올해쯤에 어젠가요? 엊그제 한번 보여줬던 말씀드렸던 거랑 좀 비슷한 기조가 있어요. 에너지 가격이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 지속되고 있고 지금 공급도 원활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상 쉽게 떨어질 것 같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여기 뭐 비슷한 내용이었었는데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보시면 전기차에 대해서 전기 시대가 금방 올 것인가 라는 얘기가 좀 나와 있는데요. 여기 중간에 보면은 세계가 지금 리튬이 지금 충분하지 않고 카퍼, 그러니까 이게 전기 우리가 건전지를 만드는 주요 부품들이잖아요. 이게 충분하지 않다 사실까지 아직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전기 시대로 넘어가는 게 사실상 지금 정치적인 선택이지 이게 어떤 경제 흐름이나 어떤 흐름상은 지금 자연스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옛날에 이거를 그 알버타 특집할 때 한번 약간 언급을 했잖아요. 그 전기가 지금 대세가 되기에는 아직은 그 흐름 자체가 넘어오지 않았다라는 걸 제가 얘기를 한번 했었었는데 제가 맞다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전기가 많이 생산되려면 아직은 갈 길이 좀 멀다라는 게 지금 중론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마음, 저도 마음속으로 다음 차는 내가 무조건 전기차 산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사람 마음은 이미 트랜지션 됐지만 지금 산업이 지금 못 따라오고 있고 정치적인 선택으로 따라갈 뿐이라는 게 이제 어떤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네, 일단 한번 그렇게 봤고요. 네, 테슬라가 가격을 20% 최대 20%까지 인하한다고 합니다. 물론 특정 모델이긴 하지만 지금 테슬라가 지금 잘 안 팔리고 있고 앨런 머스크가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어요. 자, 단기간에 가장 많은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한때는 세계 최대 부자로 지금 팬데믹 때 지금 뭐 엄청난 기간을 막 명성을 날렸었는데 지금은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재산을 많이 잃어버린 사람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테슬라가 그래서 20%를 할인한다고 합니다. 미국과 유럽 가격에서. 물론 한국도 10% 할인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캐나다는 언급이 안 됐지만 제가 뭐 조금 귀찮아서 자세히 찾아보진 않았는데 미국 내리면 당연히 캐나다도 내리지 않을까 싶어요. 테슬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요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게 당연한 얘기지만 대도시는 이민자, 교회는 이주자 천국, 이제 백인이 좀 많다는 거죠. 대도시는 당연히 저는 써리를 살고 있기 때문에 나가보면 여기는 우리가 한때 막 동양인 혐오 범죄로 좀 막 공포에 떨 때가 있었는데 써리에서는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오히려 동양인 상대로 범죄를 했다가는 그 사람 생명이 좀 위험해질 수 있는 동네라서 그저 백인을 찾아보기 쉽지 않으니까요. 근데 백인들은 이제 아무래도 지금 딴 데 가면 좀 있긴 한데 시 외곽으로 가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어디나 지금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게 20년 내 최대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민이 지금 점점 많이 되고 있다는 거죠. 밴쿠버도 대도시권을 보면 많이 이민자들이 들어오지만 실제로 또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도심 인구는 크게 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언제 기준으로 보고서가 정확히 작성된지 모르겠는데 한때 교회 인구가 막 폭발적으로 늘었잖아요. 팬데믹도 오고 사람들이 큰 집도 사기도 하고 근데 외부에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도심으로 이사 오는 지금 이주 현상이 좀 나타난다고 그런 기사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살다 보니까 또 외곽보다는 도시가 아무래도 뭐 원격이 아닌 이상 자기가 원격으로 일할 수 있지 않는 이상 도심이 아무래도 기회가 더 많고 직장이나 뭐 그런 네트워크나 형성이 됐다 보니까 도심이 아무래도 좋은 게 있겠죠. 이런 흐름들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글로벌 부동산 시장이 올해 중순 기점에 안정화 전망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컬리어스라는 그룹이래요. 저는 이쪽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선도적인 부동산 전문 서비스 및 투자 관리 회사라고 합니다. 네, 뭐 좋은 회사에서 이렇게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다른 뭐 TD나 뭐 RBC 방금 우리가 로얄 페이지나 이런 지역적인 부동산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제도
올해쯤에는 좀 안정화 전망, 그 바닥을 좀 찾는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관들에서 좀 아무래도 기조가 비슷한 게 나오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온타리오주에서는 올해는 힘든 한 해, 네, 맞습니다. 작년보다 힘들어졌고요. 금리 인상에 집값 하락, 변동금리 대출자는 고심이다. 저도 이제 변동금리긴 한데 진짜 애매한 게 뭐냐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라서 정말 하다 보니까 정말 거의 피크를 쳤어요. 근데 앞으로는 시장의 관심은 떨어지지 않을까 관심을 하는데, 이때 만약에 변동금리를 고정으로 바꿔버리면 떨어지는데 또 같이 안 떨어지는 거잖아요. 변동은 시중금리가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나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바꿔도 사실은 또 거기에 페널티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수수료가 드니까, 그렇다고 안 바꾸기에 너무 지금 힘든 부분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사람들도, 저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주택 시장도 또 어떻게 변화될지 물론 여러 기관에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잖아요. 그 어떤 전망이니까. 그래서 참 고민이 큰데요. 어쨌든 최악의 상황은 이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첫집 구매자들은 여전히 희망자들은 여전히 발길을 끊이지 않고 있고요. 지금도 5% 선으로 고정금리 얻을 수 있다 보니까 자기 상황에 맞게 집을 살려는 사람들이 좀 있다는 거죠. 캐나다 자영업자는 사업체를 이제 접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설문조사에서 4명 중 3명이 10년 안에 은퇴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지금 너무 지금 힘들었다는 거죠. 캐나다 근로자들의 근데 80%는 자영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영업주들이 은퇴를 한다면 경제적 파장이 클 것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자영업자들이 은퇴를 하면 그 자리는 아마 다른 사람을 메꿀 수 있다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주변을 봐도 업체들이 관두면 그런 새로운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도 지금 많이 있더라고요. 또 아마 저런 자영업자들이 나이대가 그래도 아마 30대 40대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업자들도 시차는 있겠지만 또 다른 자영업자들이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응답자 중에 20%는 스트레스와 일로 지쳐서 일을 그만두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요즘에 사실 큰 화두는 사람을 구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 여기 보면은 사람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다들 좀 어떻게 보면 오너들이 지금 일선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좀 지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이 가장 큰 이유. 이때 적당하게 또 사업체를 팔아서 빛을 갖고 안정을 하고 싶은 부분들도 있겠죠. 2023년에는 어떤 부분이 밴쿠버에 살면은 이제 가장 비용을 좀 많이 내게 될 것인가 라는 기사입니다. 제가 봤는데 일단 렌트가 지금 많이 올랐는데 조금 떨어진다고 하지만 여전히 비싼 렌트를 내야 되고요. 그리고 인터레스트가 많이 올라와 보니까 론을 받은 사람들, 모기지를 받은 사람들 엄청난 지금 인터레스트를 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쇼핑백도 비닐백도 없어지고 지금 요즘에는 쬐끄만 백도 한 25센트 받았는데 더 받더라고요. 보니까 지금은 2불씩 받는 데도 있어요, 정말. 그래서 이게 비싸졌구나. 그래서 백을 지금 꼭 들고 다녀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호텔, 에어비앤비 코스도 지금 많이 올라가고요. 지금 미국으로 가는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여권이 지금 아직 4만 개가 적체돼 있다고 합니다. 외국으로 못 나가면 국내 여행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호텔 비용, 에어비앤비 비용, 이런 여행 비용도 엄청나게 증가할 것 같다. 그런 소리는 말할 것도 없죠. 바나나는 가장 쌉니다. 이 사진 잘못 찍었네요. 바나나는 가격이 오르지 않은 품목 중에 하나라고 뽑혔어요. 그래서 저도 바나나 많이 먹고 있는데 요즘에 술은 저는 먹지 않습니다. 다행히. 술 가격은 아무리 올라도 좀 상관이 없지만 많은 분들이 술 가격이 또 올라서 고통을 받는다고 하고요. BCI도 가격을 올리고요. 비즈니스 결국은 보면 다 올라요. 결국 돈이 안 오른 분야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바나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바나나를 먹으면 여러분 무기질을 많이 먹어서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지만 하루에 1바나나는 굉장히 몸에 좋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